박현우입니다. 남성 건강 분야에서 30년 넘게 노년 남성분들을 돕고 있는 의사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60세 이후 친밀한 관계를 포기하면 심장이 조용히 약해지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근육은 서서히 쇠약해지며 마침내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연약한 몸속에 갇히게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브리암 씨, 이건 수십 년 후가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쇠약이 시작되면 멈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느 날 74세 된 한 어르신이 조용히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급성 질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생기 있게 살게 해주던 그 중요한 연결을 스스로 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실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노년기의 많은 남성들이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혹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 포기하는 그 행위야말로 단지 성적인 건강만이 아닌 감정적 회복력, 심장 건강, 심지어 독립적인 삶까지 유지해주는 핵심 열쇠였던 것입니다. 이건 단지 과거에 매달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남은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했던 사실, 즉 자위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전해드릴 겁니다. 혼자 있을 때의 성적 활동은 단순히 정상인 것을 넘어서 혈액순환을 유지하고 신경을 살아있게 하며 70대 이후에도 젊고 생기 있는 정신을 지켜주는 필수 조건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서는 여러분의 활력을 구할 수도 혹은 망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습관 한 가지를 공유할 겁니다.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나이 들미 가져가려 했던 많은 것들을 되찾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여러분의 강건함, 연결감, 생기를 지켜주는 생명 같은 메시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아직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숫자 연웅을 적어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때로 진짜 위험은 갑자기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눈치채지 못한 채 다가와 우리의 힘과 생기를 서서히 갉아먹는 조용한 침입자일 때가 더 많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노년 남성분들과 함께하면서 느끼는 잊을 수 없는 슬픔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쓰러진 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천천히 그리고 조용하게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끝내 눈치채지 못한 채 살아가다 사라지는 그런 분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잘 늙어가고 있어. 변화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순리 아닌가? 성적인 나 자신은 이제 내려놓아야지. 왜냐하면 사회는 늘 이렇게 말하니까요. 나이 들면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거야. 이제는 조용히 살아야지.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가슴 아픕니다. 그들이 포기한 건 단지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기를 포기했고 힘, 기억력, 독립성, 그리고 자신을 자신이게 했던 모든 것들을 함께 놓아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야기 속 이름은 로버트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분은 72세에 처음 제 진료실을 찾으셨지만 외모는 그보다 훨씬 더 연로해 보였습니다. 어깨는 축 처졌고 피부는 창백하고 얇았으며 목소리는 떨리고 약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박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혼자만의 친밀한 순간을 가졌던 건 15년도 더 된 일이에요. 처음에는 그것이 고결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나이 들면서 그런 걸 내려놓는 것이 품위 있는 삶이라고 믿으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지금의 나는 예전 내 모습의 그림자 같아요. 사소한 것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늘 피곤해요.
근육이 약해져서 계단을 오르는 것도 산을 타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건 이 말이었습니다. 내가 몰랐어요. 누군가가 말만 해줬더라면, 내 안에 그 부분을 살려두기만 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반쪽짜리 남자처럼 느끼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로버트 씨의 이야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남성들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성적인 자극 없이 그 에너지를 끊어버린 채 살아가면 몸은 서서히 중요한 시스템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혈액순환이 줄어들고 신경 말단은 퇴화되며 근육을 유지하고 기억력을 보호하며 감정 회복력을 돕는 호르몬들마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너무도 미묘하게 시작되어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기운이 조금 떨어진 것 같고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고 몸이 피곤해지는 정도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남성들이 이 변화를 자각했을 땐 이미 손쓸 수 없는 수준까지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듣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지 않거든요. 혼자서라도 성적인 활기를 유지하는 건 단지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사회는 진짜 어른이란 그런 부분을 모두 내려놓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활력은 그 반대입니다. 자기 안의 불꽃을 살려두고 지켜내고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독립성을 위해서, 그리고 삶 그 자체를 위해서입니다. 만약 더 많은 분들이 일찍 이 사실을 알았다면 50세나 60세쯤 누군가가 옆에서 다정하게 말해줬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마세요. 그게 당신을 당신답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삶이 더 강건해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후회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저는 너무나 분명히 느낍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이 진실은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보존과 쇠약 사이에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제 경력 대부분을 남성들과 함께하며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성이라는 부분을 일종의 선택사항처럼 취급하곤 했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처럼 조용히 접어두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셨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단지 성적 즐거움이나 친밀감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것. 그건 생존의 문제였고 힘의 원천이자 정신적 선명함을 유지하는 열쇠였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포기하는 건 결코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절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싸움 없이 스스로 놓아버린 것일 뿐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이야기에서는 프랭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은퇴한 소방관이었고 자기 회복력을 늘 자랑스러워했던 분입니다.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강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말 못할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성적인 모든 걸 끊었어요. 그게 나이든 남자가 품위 있게 사는 길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걸 끊고 나서부터 조금씩 뭔가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쉽게 피로해졌고 생각의 안개가 낀 듯 흐릿해졌으며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저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넘겼지만 어느 순간 그게 아니란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뒤였습니다. 제 앞에 앉아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누군가가 미리 말해줬더라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 자위는 단지 젊은 시절의 남은 습관이 아닙니다. 이건 생물학적인 운동이자 건강유지 행위입니다. 자위할 때마다 우리 몸은 중요한 조직으로 혈액을 보내고 동맥을 탄력 있게 유지하며 신경을 민감하게 살려냅니다. 산소와 영양소가
그 부분을 유지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곳으로 전달됩니다. 또한 근육톤을 유지하고 기억력을 보호하며 감정적 안정감을 지켜주는 호르몬 경로가 활성화됩니다. 만약 이런 자극이 없으면 이 모든 시스템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퇴화합니다. 처음엔 자신도 모르게 힘이 줄고 그 다음엔 생각의 날카로움이 흐려지고 결국에는 자신을 지탱해온 독립성까지 무너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남성들이 이를 모른 채 스스로를 단념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제 그럴 나이는 지났어. 멈추는 게 품이 있는 거야.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몸이 너무 이른 속도로 망가지게 내버려 두는 것, 그건 결코 고결하지도 품위 있는 일도 아닙니다. 내 몸속의 중요한 에너지를 단지 혼자서라도 조용히 살려두는 것, 그건 지혜로운 선택이고 자기 존중의 표현이며 삶을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프랭크의 삶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었더라면 55세나 60세 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줬더라면 포기하지 마세요. 몸과의 연결을 유지하세요. 혈액의 흐름을 멈추지 마시고 신경을 깨우고 당신의 생기를 살려두세요. 그랬다면 프랭크는 계단을 훨씬 쉽게 오를 수 있었겠죠. 아침마다 더 활기차게 눈을 뜰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눈 속에서 반짝이던 그 강한 빛을 훨씬 더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비극은 노화 자체가 아닙니다. 노화는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으며 제대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아름다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진짜 비극은 아직도 삶이 남아있는데 그 삶을 미리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보존과 쇠약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힘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위. 그건 결코 창피하거나 사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강함을 지키는 방법, 정신을 깨우는 도구, 그리고 자기 생명을 지키는 가장 자연스럽고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가장 잔인한 오해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단단한 발기가 되지 않으면 쾌락의 시절은 끝났다. 이 믿음이 얼마나 많은 남성들에게 희망을 빼앗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고장났다 혹은 되돌릴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스스로 단념하고 삶의 가장 깊은 연결, 기쁨, 활력을 멀리하게 됩니다. 꼭 그래야 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 한 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이야기 속 이름은 해롤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해병대 출신으로 60대 후반이었지만 소나기 힘만큼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거의 속삭이듯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난 이제 끝났어요. 예전처럼 할 수 없으니 그 부분은 이젠 사라진 거죠. 그 순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르가슴과 발기가 완전히 같은 게 아니라는 설명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완벽한 발기 없이도 몸은 여전히 깊은 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그보다 더 깊은 감정, 속절없이 흘러간 세월에 대한 아픔과 아쉬움이 그 눈빛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끝난 게 아니라 단지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쾌락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몸속에 살아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익숙했던 반응이 조금 달라졌더라도 오르가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섬세하게 탐색해야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을 믿는 마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분명히 당신 안에 남아 있습니다. 마치 재 속에 숨어 있던 작은 불씨처럼 한 줄기 바람만 불어도 다시 타오를 수 있는 생명력처럼 말이죠. 단지 믿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직 가능하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해롤드 같은 남성분들이 수년 혹은 수십 년을 이미 잃어버린 것이라 믿고 살아가는 걸 보면 제 마음은 참 아픕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배우자를, 그리고 친밀감을 조용히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무도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직 가능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온전한 사람입니다. 느끼고, 연결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단지 모양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만약 해롤드가 그 사실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자신의 남성성을 발기의 정도로만 판단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조용한 부끄러움 속에서 밀어냈던 수많은 따뜻한 순간들. 그는 그것들을 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남성들이 너무 빨리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생명의 불꽃은 정보 하나, 격려 한마디, 희망 하나로 다시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몸은 변합니다. 그건 자연의 순리입니다. 하지만 그건 패배가 아닙니다. 적응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고 쾌감을 느끼고 자신 안의 회복력을 기념하는 것. 그건 결코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용기입니다. 그리고 침묵하지 않겠다는 삶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쾌락을 되찾는 것이 강력하다고 느껴지셨다면 이제 감정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활력을 잃는 것은 단순한 기쁨의 상실이 아니라 삶에 대한 의지 자체를 앗아가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다음은 많은 남성들이 간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감정적 연결의 생명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적인 친밀감을 포기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진짜로 잃는 게 무엇인지 모르십니다. 그건 단순히 육체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가장 깊은 감정적 연결이기도 합니다. 이건 병원에서 받는 안내 책자에 적혀 있는 내용도 아니고 친구들 사이에서 속삭이며 나누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시간 수많은 환자분들의 삶 속에서 이 조용한 고통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냥 나이 들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제 그런 건 놓아야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진짜로 놓게 되는 건 자기 삶에 대한 에너지 그리고 살아있음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한 분이 있습니다. 조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70대 초반에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건강했습니다. 심장도 크게 문제 없었고 폐 기능도 나이에 비해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앉아 있는 그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비어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삶의 생기 대신 묵직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는 어떤 형태로든 성적인 활동은 하지 않았어요. 혼자 하는 것도요. 그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 왠지 아내에게 미안한 일 같았어요. 그는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말라가게 내버려뒀습니다. 그게 올바른 애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 변화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피곤해졌고 밤잠이 불안정해졌으며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점점 귀찮아졌을 뿐이었죠.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자 조지는 알 수 없는 고독감과 우울함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취미도 가져봤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도 참여했고 교회 모임에도 나가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생긴 그 조용한 허전함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좋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나는 내 안에 있는 불빛을 조금씩 스스로 꺼뜨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과학도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성적 활동, 심지어 혼자만의 활동조차도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고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기분 좋은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며 감정적인 회복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좋게 느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정신을 선명하게 유지하고 마음을 열린 상태로 두며 삶과의 연결감을 끊지 않게 해주는 힘입니다. 만약 이 자극이 완전히 끊기게 되면 우리의 몸은 점점 우울, 불안, 고립감에 노출되기 쉬워집니다. 조금씩 삶의 작은 기쁨에도 무뎌지고 어떤 시련이 와도 회복이 어려워지며 세상과 단절된 듯한 느낌 속에 갇히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남성들이 저에게 울먹이며 고백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내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저 살아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비슷합니다. 65세, 70세, 75세가 되면 쓸모없는 사람, 사라지는 존재가 된 것 같다고 느낀다는 거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남성분들이 다시 삶의 생기와 의미를 되찾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 출발점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과의 깊은 연결을 회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건 젊음을 되찾는 어떤 환상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몸과 마음의 욕구를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돌보는 용기에서 비롯된 변화였습니다. 만약 조지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자기만의 친밀함을 지키는 것이 슬픔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켜내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더라면 그는 더 많은 시간을 생기 어린 눈빛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더 많은 해질, 역을 고요한 슬픔이 아닌 감사와 따뜻함으로 바라볼 수 있었겠지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성들이 나이 들매의 의미를 잘못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이젠 그런 걸 포기해야 할 나이다. 혼자 뭔가를 원하면 추해 보일 수 있다. 몸의 욕구는 창피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잘못된 믿음들이 남성들을 고립시키고 그들 안의 생명력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연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아닌 활력을, 단념이 아닌 회복을, 그리고 이 감정의 회복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 너무 일찍 성적인 삶을 포기한다면 그건 단지 슬픔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노년 남성의 신체적 쇠약을 급격히 가속화시키는 두 가지 조용한 적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과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쾌락이 아닌 진정한 생존임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 것보다 더 무서운 힘이 있다면 그건 바로 두려움입니다. 남들의 시선이 두렵고 뭔가 잘못될까 걱정되고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이 초라하게 보일까 숨기고 싶어지는 그 감정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지나가면 그 뒤를 이어 수치심이라는 조용한 적이 우리를 덮칩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활력과 생기를 서서히 앗아갑니다. 저는 이 모습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남성들의 몸을 약하게 만드는 건 주름도 느려진 대사도 아닙니다. 정말로 그들을 무너뜨리는 건 나는 더 이상 열정적이고 성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 는 내면의 믿음입니다. 한 분이 기억납니다. 앨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재치 있고 따뜻한 성격으로 수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는 71세였습니다. 몸에 통증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조용히 털어놨습니다. 50대 중반 즈음부터 그는 자기 안의 친밀한 욕구를 스스로 꺼버렸다고요. 몸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는 그게 품위 있는 어른의 모습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라도 즐거움을 찾는 행동은 어리석고 초라해 보이고 창피한 일이라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부분을 마음속 깊은 서랍에 넣어 봉인했습니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몇 년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지역 봉사 활동도 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에너지가 서서히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이 줄어들고 일상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삶의 즐거움이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홀로 집에 앉아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노년의 모습은 이게 아니었는데 나는 점잖게 나이 들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냥 스스로를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앨런의 이야기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고 지혜롭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수치심은 조용히 그의 힘, 자신감, 기쁨을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들은 결코 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면을 부식시키는 독입니다. 남성의 욕구와 감정을 숨겨야 할 것, 부끄러워해야 할 것으로 몰았으며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을 스스로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로 피하고 싶었던 급속한 노화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분명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성적인 연결을 유지하는 건 절박함도 아니고 어리석은 욕망도 아닙니다. 그건 회복력의 표시이고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여전히 살아있다는 선언입니다. 만약 앨런이 더 일찍 알았더라면 즐거움을 찾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필수적인 자기 돌봄이라는 걸 이해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하루하루에 더 많은 웃음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 안의 열정도 더 오래 타올랐을 겁니다. 여기서 저는 모든 남성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욕구, 당신의 기쁨, 당신의 생기, 그건 결코 숨겨야 할 게 아닙니다. 그건 보호해야 할 자산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와서 그걸 되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곧 이어서 말씀드릴 다음 이야기를 꼭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매일 단 몇 분만 투자하면 노아가 앗아가려 했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실천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정말로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천입니다. 노화라는 건 마치 갑작스러운 폭풍처럼 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예고 없이 서서히 배 안에 생긴 작은 틈새처럼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처음에는 힘이 조금 약해진 느낌, 집중력이 덜해진 순간, 계단 오르기가 살짝 힘들어진 날로 시작되죠.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문득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던 나가 맞나?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두 불가피한 건 아닙니다. 그 쇠약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심지어 어느 정도는 되돌릴 수도 있는 선택지들이 여러분의 하루 안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돌본 환자 중 한 분, 사무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은퇴한 목수였습니다. 평생을 손으로 집을 짓고 손주들을 안아올리던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그가 75세가 되었을 무렵 이제는 천천히 항복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걷기만 해도 다리가 아팠고 병뚜껑조차 열 수 없을 만큼 손에 힘이 빠졌고 한때 밝았던 표정은 좌절과 체념의 안개 속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와 진지하게 대화하던 중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그냥 모든 걸 멈췄어요. 움직이는 것도, 만지는 것도 예전에 내가 떠오르는 일이라면 다 멈췄죠. 그게 나이 들면 그래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정말 슬픈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무엘 씨를 쓰러뜨린 건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무너뜨린 건 바로 무행동,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관대한 존재라는 걸요. 비록 몇 년 동안 방치했더라도 우리가 다시 다가가기만 하면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합니다. 움직이기,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시간,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혈류는 다시 살아나고 잠들어 있던 신경은 다시 깨어나며 몸은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스스로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하거나 젊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톤을 뛰라는 게 아닙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걸 들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루에 단 몇 분만이라도 조용히,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깊게 숨을 쉬며 자기 몸의 감각을 천천히 느끼고 혼자만의 친밀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 그건 절박함이 아니라 자기 몸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작지만 꾸준한 행위들이 근육과 심장, 뇌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는 여전히 필요해. 아직 살아있어. 과학은 이미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신체 자극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을 유지시키며 관절을 보호하고 신경계를 계속 깨어있게 만들어줍니다. 정기적인 성적인 활동, 심지어 혼자만의 활동조차도 우울증과 인지 저하를 막아주는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줍니다. 이 두 가지는 비싼 약이나 시술로는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자연의 활력 시스템입니다. 사무엘 씨는 제 말을 듣고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 집 앞을 천천히 산책하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며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을 허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그의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더 자주 웃었고 더 또렷하게 말했고 무엇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다시 진짜 나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가 되찾은 건 단지 체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에 대한 열정과 자존감까지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한편으로는 큰 기쁨을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깊은 안타까움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자신에게 맞설 자격이 없다고 믿고 있었을까? 더 많은 남성들이 이 진실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들의 인생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 활력을 되찾는 건 큰 결단이 아닙니다. 작고 조용한 실천이 반복될 때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서서히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하는 마지막 진실이 남아 있습니다. 이다 바로 고립이라는 침묵의 병과 그것을 이겨내는 연결의 치유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 글을 마무리하며 지난 수십 년간 만났던 수많은 환자분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노화는 적이 아닙니다. 진짜 적은 서서히, 조용히 우리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고립입니다. 몸과 단절되고 욕구와 감정에서 멀어지고 살아있다는 감각마저 희미해지는 선택. 바로 그게 많은 남성들이 스스로 알지 못한 채 택해버리는 길입니다. 그 선택은 대부분 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대가는 단지 몸의 약화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정신적 외로움, 삶에 대한 의지의 소멸입니다. 8세의 한 환자, 레너드 씨가 생각납니다. 그의 건강 수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심장도 충분히 뛰고 있었고 혈액 검사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마주한 그의 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적인 연결뿐 아니라 모든 연결을 멈췄어요. 친구에게 연락하는 것도, 누군가와 웃는 것도, 손을 맞잡는 것도 다 멀어졌죠. 그는 그저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품위 있는 노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몸은 살아 있었지만 마음은 날마다 작아지고 있었던 거죠. 그는 종종 하루 종일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은 보이지만 자신은 그 장면에 속하지 않는 것 같았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더 노력했더라면, 연결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그 말에 담긴 아픔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결은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그리고 당신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연결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함께 있을 때 살아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그 본능을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자기 몸을 만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외로움을 말하는 걸 약함이라 여기고 욕구를 표현하는 걸 자제력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고립은 강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건 느리게 스스로를 지워나가는 선택입니다. 기쁨을 잃고 회복력을 잃고 삶을 다시 붙잡을 의지마저 잃게 됩니다. 레너드 씨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혼자 있는 시간이든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든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행위가 절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며 오히려 생존의 필수적인 본능이라는 걸 깨달았더라면 그는 훨씬 더 많은 해질녘을 고요한 슬픔이 아니라 감사와 따뜻함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웃음, 더 많은 온기, 더 많은 목적의 순간들로 자신의 황홍이를 채워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든, 지금 얼마나 외롭고 약해졌다고 느끼든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은 거창한 영웅의 선택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작고 따뜻한 연결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 저는 60대, 70대, 80대 이후에도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을 사는 법, 그 핵심 원칙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겁니다. 그건 젊음을 가장하는 비결이 아닙니다. 그건 나이 듦을 온전히 껴안으며 더 깊고 단단한 힘으로 나아가는 법입니다. 마무리의 한마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노화는 끝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차원의 전환일 뿐입니다. 약해질 수도 있고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그 순간, 당신의 선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로버트, 프랭크, 해롤드, 조지, 앨런 사무엘, 레너드의 이야기 속에는 모두 하나의 공통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비극은 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비극은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하세요. 몸을 다시 움직이고 자기 자신을 다정하게 어루만지고 당신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생명력을 다시 불러내세요. 당신은 아직 강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기쁨과 연결을 누릴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의 삶은 과거보다 더 깊고 더 진실하고 더 살아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오늘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느낀 점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더 많은 이야기와 실천 방법을 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함께 나이 들되 함께 살아있는 삶을 선택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 오늘도 생명과 연결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박현우 드림